저는 남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남양주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시의원 2번과 경기도의원 1번,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간의 남양주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구도 배가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뜨는 도시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좀 더 넓은 중앙 무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 강했고요. 작년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중앙 정치하고 접목해 보니까 정말 남양주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한 지역이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됐습니다. 내년 선거만 본다면 제가 선발 투수입니다. 당연히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박기춘 현 의원께서 현재 안타깝게도 법의 심판을 이제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러나 다니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좋은 평가도 많습니다. 또 그분이 하신 일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부분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구원투수가 되겠다라는 슬로건을 쓰게 됐습니다. 당적을 한번 바꿨습니다.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당시 생겼을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건 맞고요.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시의원 재선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이 해체 수순으로 넘어가고 민주통합당으로 생겼을 때 저는 민주통합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린우리당이 없어지면서 이제 당적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경기도의원을 도전할 때 지역 정서도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저도 상식이 통하는 보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보수자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당시 한나라당을 두드리게 됐고 공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시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된 문제입니다. 남양주는 갑이나 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뜨는 도시입니다. 을 지역 또한 주목받는 도시이죠. 그만큼 개발 압력이 많다는 뜻인데요. 개발 압력이 많아서 인구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SOC, 사회간접시설은 미처 따라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양주 을 지역에는 4호선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호선을 조기 완공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별내동, 별내 신도시에 자급자족 도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약 5만 평에 달하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풀밭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선 현안을 크게 따진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4호선이 남양주 을구를 관통하면서 중요한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섬유원지 근처에 장내역, 풍양역이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풍양역을 조기 신설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풍양역을 반드시 제가 해내겠다라는 것하고요. 4호선이 현재 진점역으로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광릉내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릉 수목원역으로 명명을 해서
관광과 주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되는 산악 연주 기능을 갖는 광릉 수목원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 또 경기 순환철도망 계획의 일환으로 별내 북부역에서 의정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계획될 겁니다. 그럴 때 청항역을 반드시 신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진접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47번 국도 우회도로를 복개해서 그 위에 약 3만여 평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오남과 수동 간 도로는 예산이 90억이 편성돼 있어서 그거를 꼭 잘 챙겨서 빨리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남 호수공원과 은항아리를 엮어서 관광지화하는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제 공약 중에 하나이고요. 또 퇴계원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도시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 그 다음에 복합 공연장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약 500석 이상 규모의 큰 공연장인데요.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국가에서 어떻게든 확보해서 공연장을 해내겠다. 그 다음에 왕숙천에서 진접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고양이강 사업에 있는데요. 이거를 인도교를 우리 을구 지역의 랜드마크로 하겠다. 요런 대충 그런 정도의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한 공약은 앞으로 공약 발표나 또는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면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각종 만들어진 정책 또는 정책을 만들어서 입법화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으로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정치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화를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특히 남양주 같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샷법, 이걸 반드시 만들어서 각종 지역경제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법들이 중복돼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원샷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 진접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LH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LH에서 분양이 안 돼서 자급자족 도시로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LH에 백날 LH에 요구를 해도 LH에서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에 가칭 신도시 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국토부의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로 완성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입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법은 과거입니다. 행정은 현재이고요. 입법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는 국민들께 비전을 심어주는 정치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경쟁이 치열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역시 전임 의원님의 아성이 무너지니까 좀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현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장 앞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오히려 저만 이기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행보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기득권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런데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